그래서 오늘은 속도, 가속도 변화율을 살펴볼게요. 예? 자, 여기는 일단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 t에서의 속도가 이렇게 t의 함수로 주어져요. 그럼 저기 t에다가 시간을 집어넣으면 위치가 시간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ft로 주어져. 그럼 저기 t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일 때의 위치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일 때 위치가 나오거든. 근데 속도를 구하라고 해. 시간 t에서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면 이걸 미분한 식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돼요. 시간 t에서의 위치의 식을 미분한 식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일 때의 속도, 2 집어넣으면 2일 때의 속도가 나오겠다. 가속도를 구하라고 해요. 요거를 속도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의 식이 주어지면 미분하고 해서 위치 구하라면 여기, 속도 구하라면 여기, 가속도 구하라면 여기에다가 적절한 시간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시간을 1, 2, 3이라고 안 줘. 시간을 간접적으로 줘요. 시간을 1일 때 속도를 구하라고 안 하고,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정지했을 때. 방향을 바꿀 때. 최고 높이에서 의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 그때의 시간을 구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속도가 0이다. 뭐냐면 정지할 때 방향을 바꿀 때 최고 높이에서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t값을 구해갖고 그때의 위치나 그때의 속도나 그때의 가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정지할 때, 방향을 바꿀 때 또는 최고 높이에서는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때 원점을 지날 때 이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위치가 0이 되는 그 t값을 구하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나 원점을 지나는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을 구해서 구하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풀면 그냥 속도, 가속도는 그냥 풀면 되는 거야. 자, 일단 687번. 자, 687번 보면요.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거기 T에 관한 식으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걸 미분하면 VT가 되니까 3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를 나타내는 식, 얘가 속도를 나타내는 식, 얘가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야. 여기다 이제 시간만 집어넣으면 돼.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속도를 구하라고 했잖아. 원점 지날 때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속도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데 t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돼? 원점 지날 때는 위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가 0이 된다고요. 그럼 얘는 t로 묶어두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t는 그때는 시간이 2가 된다. 그치?
그래서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V2는 2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가 되겠다. 속도가 0이 되겠다. 이렇게 시간의 간접 표현을 읽어서요. 시간을 구한 다음에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근데 하나만 더 풀어보자. 688번. 688번 보니까 원점을 지나서 출발하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잡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t의 세제곱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bt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하면 속도는? 이걸 미분한 게 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그런데 3일 때의 속도가 13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3일 때의 속도는 V4 27 플러스 6A 마이너스 2인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13이래요. 그럼 6A는 얼마가 될까? 2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라고 그려주면 되겠다. 그세요? 예. 별거 없네요. 그치? 예. 뒤로 넘겨볼게요. 뒤로 넘겨보면 692번. 692번 보니까 원점을 출발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티에서 위치가 이럴 때 속도가 4일 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일단 위치의 식 ft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8t. 그러면 속도의 식 vt는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가속도는 를 나타내는 시간 12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런데 언제라고 했어? 속도가 4일 때 얘를 4라고 놓고 푸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4면 넘어와서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2일 때가 되겠다. 속도가 4가 되는 건 t가 2일 때라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2는 18. 그때 가속도는 18이 되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695번. 자, 695번이요. 역시 위치의 식 ft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다. 속도의 식 vt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운동 방향을 2번 바꾸는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죠? 야, 운동 방향 바꿀 때는 뭐라고?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다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니까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2라고 3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그때의 위치 A2는 1초 때의 위치, 3초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1초 때의 위치는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 3초 때의 위치는 집어넣으니까 27, 27 마이너스 64, 54라 0이 나오네.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이 사이의 거리는 4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지? 예. 솔직히 지금 이 개념 그냥 꽁으로 먹는 개념이지. 별로 어려울 거 없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 거리, 위로 던진 물체의 속도 거리. 그냥 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701번 볼게요. 701번.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위치의 식이 t초 동안 움직인 위치가 ft가 12t-0.4t 제거리. 그러면 속도의 식 vt는
t-0.8t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잖아. 그죠? 그럼 정지하는 건 언제야? 정지했을 때? 속도가 0이 될 때야. 그래서 여러분 얘가 0일 조건을 풀어보니까 t는 15일 때 정지를 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브레이크를 밟은 후의 위치란 말이야. 그럼 15초 때의 위치를 구하면 12 곱하기 15 마이너스 0.4 곱하기 15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정지할 때 위치가 되는 거다.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가 나오는 거지. 그죠? 그렇죠? 예. 자, 이거 계산을 어떻게? 얘는요. 12 곱하기 15는요. 6 곱하기 2 곱하기 15 30 곱하기 6이야. 180. 그죠? 0.4는요. 10분의 4 5분의 2 아니냐. 거기다가 15 곱하기 15를 곱하는 거. 요거 약분돼서 3이 나와요. 얘네들이 곱하면 30인데 3을 곱하니까 90을 빼서 정지하는 시간은 15초인데 15초 때의 위치가 90이니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90m라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네요. 자, 700 몇 번? 704번. 자, 704번 문제를 보면 지면에서 처음 속도 이거로 쏘아 올린 물체의 높이는 또 위치잖아. 높이 ft가 20t-5t 제곱이다. 그럼 속도 vt는 20-10t가 되는 건데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최고 지점일 때 높이, 최고 지점인 위치를 구하라는 거잖아. 야, 최고 높이가 나올 때는 속도가 0이라니까. 그래서 속도가 0일 때 위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속도가 0이면 t는 2니까 2초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초 때의 위치를 구하면 40-20에서 20이 되겠다. 예? 최고 높이에 올라가면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 자, 선생님 뭐 6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일단 6문제 딱 푸는데요. 유형별은 2개씩은 풀고 넘어가자. 15분 드릴게. 예. 그럼 한 10문제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속도 그래프 해석과 위치 그래프 해석인데요. 위치 그래프의 해석. 얘는 접선 기울기가 뭘까?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접선 기울기. 그게 뭘 나타내? 네. 접선 기울기가 나타내는 게 속도를 나타내지.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좀 전에 미분해서 숫자 집어넣으면 속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접선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속도 그래프에서 접선 기울기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지. 뒤에 위치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의 해석은요. 요것만 좀 명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도 그래프의 해석 먼저 나와 있어요. 707번. 707번에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게 어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돼?
음이었다. 양이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A, 여기는 B, 그 다음에 여기는 C, 여기는 D, 여기가 E, 그 다음에 여기가 F, 그리고 여기는 G, 여기는 H, 여기는 I라고 했어요. 그래서 A, B, C, D, E, F, G, H, I에서의 속도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접선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내는데 일단 1번 T는 A일 때 가속도는 음이다. 야, A에서의 접선 기울기는 음이잖아. 맞지? 예. 자, 2번 D부터 E까지, D부터 E까지는 이게 속도 그래프인데 속도가 증가한다. 맞죠?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B부터 T가 E까지 가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접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인데요. B부터 E까지. 야, 접선 기울기가 일정하지? 접선 기울기가 가속도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접선 기울기가 다 이거잖아. 그래서 접선 기울기가 똑같은 값이 나오겠다. 예. 그 다음에 4번 T는 F일 때 정지해 있다. 정지한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소리죠. F는 어딘데? 야, F는 0인데 이때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정지해 있는 게 아니야. 정지하려면 속도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정지할 때는요, 속도가 0이 되는 건데, 자, 지금 F초에서는요, 속도가 일정한 거지, 정지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5번. 0부터 T가 I에서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운동 방향 바꾼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속도가 0이 되면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두 군데서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바뀌어서 운동 방향이 2번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709번은 뭐야? 709번. 709번 문제는요. 거기 있는 게 위치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 위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 A 때의 위치는 2야. B 때의 위치는 원점이야. C 때의 위치는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위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다시 위로 가는 거지. 그죠? 예. 얘 접선 기울기는 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억 0부터 B에서 T는 A일 때 속도가 최대래. 0부터 B까지 해서 속도는 접선 기울기잖아. 근데 이때는 A일 때는 접선 기울기 속도가 0이 되는데 어떻게 최대가 돼? 그치? 그럴 리가 없죠? 속도가 최대인 건 여기 어디쯤인 거일 거야. 기울기가 가장 큰 거. 그 기억은 틀렸어. 니은 T는 B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아니지. 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 속도가 0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잖아.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야. 양으로 가던 게 이때부터 음으로. 여기서 다시 양으로 바뀌니까 틀렸어. 운동 방향 바꾸는 건 A 때하고 C 때야 B일 때 운동 방향 바꾸지 않아요. B 때는 원점을 재라는 거지. 예. 자, 그 다음에 디귿. T는 C에서 속도는 0이다. 맞지? C에서 이 접선 기울기는 0이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요.
t는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맞지? C초일 때 마이너스 3에 가 있으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잖아. 여기가 원점인 거죠. 위치가 0이 되는 게 그래서 리을도 맞고 디귿 리을이 맞는 겁니다. 알았지? 예, 이거 보시고 나면 변화율 문제가 3개가 나와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예? 이거 2번에 나눠서 가이드를 할 건데 그거 하면 선생님 한 4시 반쯤까지 가이드가 끝날 것 같거든? 4시 한 40분쯤. 예, 이거 싹 다 풀고 가시면 돼요. 다음 주 테스트도 90점 이상. 오케이? 그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은요.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길이, 넓이, 부피 변화율. 우리는 위치의 변화율을 뭐라고 할까? 위치 변화율. 위치 변화율. 계속 배웠잖아, 위치 변화율. 속도. 위치 변화율은 속도라고 이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변화하는 비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길이도 변화하고 넓이도 변화하고 부피도 변화하는 물체가 있어. 그럼 얘는 길이나 넓이, 부피의 변화율도 속도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위치 변화율은 그냥 단어로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변화율을 구하려면 미분에서 접선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변화율을 구하려면 첫 번째 시간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의 식을 t로 표현을 해요. 시간 t에서 길이가, 넓이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t의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미분하여 변화율을 구하면 됩니다. 시간 t일 때 길이나 넓이, 부피를 t의 함수로 표현. 미분해서 시간 집어넣으면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길이 변화율이 제일 힘들어. 그래서 넓이부터 들어갈게요. 넓이 변화율. 715번 보겠습니다. 예. 자, 715번 보면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기는데 돌을 딱 던지는 순간 이게 물이 촥 가면서 이렇게 파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쫙 파문이 생기잖아. 그런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0cm 길어진다고 돼 있어. 그죠? 요걸 R이라 그러면 R이 10T가 된다고 돼 있는 거죠. 매초 10씩 늘어난다는 소리는 반지름의 변화율이 10이라는 소리야. 미분하면 10이라는 소리니까 얘는 t에 관한 함수는 요 길이가 10t가 되는 겁니다. 매초 10씩 변화한 길어지니까 미분하면 10이니까 미분하기 전에는 10t인 거다.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2초 후에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요. 예. 2초 후에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이 원의 넓이는 t에 관한 함수로 파이 곱하기 10t의 제곱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니까 원의 넓이를 t의 함수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이걸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이거 내려와서 2파이 하고 속미분한 10을 곱해야지. 안 그러려면 얘를 전개해서 100파이 t제곱이라고 넣고 미분하면 200파이 t가 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전개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200파이 t가 되는 거야. 그런데 몇 초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어? 2초 후의 변화율. 그럼 f 프라임 400파이가 답이 되겠군요. 별 어려운 게 없다, 그죠? 예. t에 관한 함수로 잘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예. 약간 어려워 보이는 문제 뭘 볼까? 718번을 볼게요. 718번. 자, 718번을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다 6이에요. 그런데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B를 향해 몇 초 일씩 움직인대. 변화율이 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까? 변화율이 10이면 10t였잖아. 변화율이 1이면 1t. 여기 t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그럼 이 길이는 6-t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B에서 출발해서 몇 초 2의 속력으로 움직인대. 얘는 변화율이 2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2t가 되는 거지? 예, 그럴 때 요 삼각형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t의 함수로 표현하면 야, 여기 60도잖아. 그치?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6-t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요거 약분해서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미분합니다.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t 플러스 6. 몇 초 후의 변화율을 구하래? 2분의 3초 후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지? 그래서 f 프라임 2분의 3을 구하면 2분의 루트 3 여기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면 3이 돼서 2분의 3 루트 3이 답이 되겠어? 할 수 있겠지? 예. 자, 그 다음은 부피 변화율. 부피 변화율은요, 719번. 자, 719번을 풀려면 일단 반지름이 R인 구에 건널비가 4파이 R제곱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죠, 여러분들? 중1 때 배우나? 내 중1하고 6학년을 최근에 안 가르쳐가지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 아니다, 6학년에 한번 가르쳤다.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잠시 방학 때 들어오네. 6학년짜리하고 한 달 정도 수업을 해봤지. 4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 세상에. 두 달 200씩 받았어. 400만. 또 둘이 같이 수업하잖아. 얘 맞추다가 얘 맞추다가. 따봉이었습니다. 자, 719번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 풍선에 공기를 넣어 변화율이 5mm씩 늘어나고 있대요. 5mm는 0.5cm니까 반지름의 변화율 R의 변화율이 0.5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R은 2 플러스 0.5t가 되는 거야. 처음엔 2였다 그랬거든. 야, 얘가 반지름이 처음에 2였는데 변화율이 0.5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건 미분하면 0.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반지름을 2 플러스 0.5t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부피는 3분의 4파이 0.5t
이걸 써서 이렇게 부피를 구하는 거야. 부피 변화율을 구하려니까 미분해야죠. 잊지 말고 속미분한 걸 곱해줘야 이렇게 0.5 2분의 1 예,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이거 약분하니까 2가 돼서 2 곱하기 0.5t 플러스 2의 제곱이 부피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다. 근데 언제 때 구하래요? 4초 후에 F'4를 구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 플러스 2의 제곱 16 곱하기 2니까 32. 할 수 있겠지? 얘는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그대로 놓고 합성함수의 미분을 쓰는 게 편하겠다. 예. 자, 부피 하나 더 봅니다. 721번. 좀 어려워요. 자, 721번 보니까요. 거기 요렇게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깊이는 10이고 얘는 6이래. 얘는 6이고 얘는 10인 거야. 근데 여기다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부으니까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물이 차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물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를 H라고 놓고 얘를 R이라고 놓고 얘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곱하기 H. 뿌리면 무조건 3분의 1 곱해야 돼. 파이 R 제곱은 이 넓이, H는 높이. 그래서 이렇게 부피를 표현할 수 있는데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니까 변수를 두 개를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변수 중에 하나를 다른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 H 대 R이 10대 6, H 대 R은 10대 6, 5대 3이 되겠죠, 얘가. 닮음일 테니까. 그래서 5R은 3H. 그래서 H는 3분의 5R. 집어넣으면 얘가 FR. 반지름이 R일 때 부피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수면의 상승 속도를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거를 R을 없애면 불편해요. H를 가르쳐 줬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요, 이렇게 하지 말고 R은 5분의 3H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로 다 H로 식을 만들면 얘는 3분의 1 파 5분의 3H의 제곱 곱하기 H. 이게 H로 표현한 부피지. 근데 H의 변화율이 얼마래? 속도가, H의 속도가 9분의 21이잖아. 그죠? 그럼 H는 변화율이 9분의 20이니까 9분의 20T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변화율은 미분해서 얻는 거잖아. 미분하면 9분의 20이 된다고 써있는 거야, 거기. 상승 속도는 변화율은 9분의 20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H를 9분의 20T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얘는요, 일단 전개하니까요. 25분의 3파이 H의 세제곱이 돼요. 그죠? 근데 얘를 다시 HT로 표현하는 거야. FT. 왜냐면 T에 관한 함수를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시간 T의 함수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25분의 3파이 9분의 20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여기서 전개하고 미분하면 더 불편하다고. 그래서 바로 미분을 해요. 25분의 3파이 곱하기 3 곱하기 9분의 20 T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한 걸 꼭 잊지 말고 곱해야 되겠다. 그지? 그런데 언제 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어? 물의 깊이가 5가 될 때. 야, 그럼 뭐가 5가 되는 거야? 얘가 5가 될 때가 되겠지. 이게 물의 깊이잖아요, H.
얘가 5가 되는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t는 요거 약분하면 4가 돼서 t가 4분의 9가 되는 거야. 그래서 t에다 4분의 9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f 프라임 4분의 9. 네. 요렇게 약분하고 요것도 약분하면 5하고 4가 나는 거예요. 현재 5분의 4파. 그 다음에 9분의 20에다가 t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라고? 4분의 9 집어넣고 제곱하면 되는 거지? 띵띵띵띵 5. 5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랑 하나 약분해서 28가 되겠어. 마지막 거 문제 좀 만만치 않지? 아, 그리고 파이. 28가 되면 되는 거야? 이거 마지막 문제 되게 어렵다? 쉬운 문제 아니야? 예, 그래요. 일단 이거 풀어보고요. 길이 변화율을 이거 다음에 한다. 길이 변화율이 더 어렵다니까. 예, 그래요. 15번 주고 길이 변화를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길이의 변화율 중에서요. 저 그림자 문제는요.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서 따로 한 문제 합니다. 713번이에요. 713번. 예. 거기 713번 보면 3m 가로등 아래 키가 1.8인 사람이 지나갈 때, 자, 사람의 그 변화율이 2라고 돼 있어요. 지금 얘가 가로등이 3m. 여기에 키가 1.8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가로등 불빛이 여기다 비추면은요, 그림자 끝이 여기 있겠지,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요, 여기 있던 그림자 끝이 여기가 있다. 그림자의 끝이요, 이만큼 변화했다고요. 이 사람은 요만큼 갔거든. 그리고 여기서 그림자의 길이가 0이었잖아. 그런데 여기 오면 그림자의 길이가 요만큼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 길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는데 얘네 셋이 속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근데 뭘 가르쳐 줬냐면 이 사람의 속도가 얼마라고 돼 있어? 2라고 돼 있지? 이 사람이 요 길이의 변화율이 2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 그렇지. 이 길이가 2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한테 얘 그림자 길이, 그림자 끝의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네를 다 t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사람 머리 위에서요, 예, 비례식으로 풀어요. 어떻게 비례식으로 푸냐면, 야, 이 길이가 1.8이면 이 길이는 1.2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1.2냐 3인 거야. 근데 요 길이가 2t잖아. 요 길이가. 그치? 그럼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1.2 대 x는 2t 대 1.2 대 3은 2t 대 x가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1.2x는 6t, x는 1.2분의 6t에서 5t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5t로 표현이 된다고. 그럼 이 길이는 몇 t야? 몇 t야? 3t. 그럼 이걸 미분하면 5고 이걸 미분하면 3인 거지. 얘는 미분하면 2. 이 사람의 위치 변화율이 2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요게 그림자잖아. 이걸 미분해서 3이야.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은, 여기 뜬 게 여기 같잖아. 그죠?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은 5가 되는 거죠.
밤에 가로등 밑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나의 속도가 2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5인 거야. 나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림자는 슉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그림자의 속도는 5가 되니까 그림자 끝의 속도는. 뭘 물어봤니?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3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문제는 아셨죠? 예? 예, 그림자 끝의 위치 변화율은 5인 거고 똑같은 문제에서 이걸 물어볼 때도 있다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 진도 나간 부분 후딱 다 풀고 검사하고 가시면 돼요.